거래도 늘고 가격이 올랐다? 1015 대책 이후 규제 지역을 피해 3040 세대가 많이 샀다는 지역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화성 동탄의 A아파트는 신고가가 16억 9천만 원? 게다가 4주 연속 상승세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진짜 모든 비규제 지역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뉴스처럼 거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진짜 가격도 오른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주목받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 9곳 직접 실거래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각 지역별 가장 많이 산 단지 1위에서 3위까지 단지를 콕 집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순으로 실거래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해드립니다. 진짜 오른 곳은 어디인지, 아직 사도 괜찮은 지역은 어디인지 실거래가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한 대표 비규제 지역 첫 번째 지역은 바로 화성 동탄입니다. 풍선 효과를 가장 먼저 받은 지역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거래 데이터를 살펴보면 모든 단지에서 가격이 일제히 뛰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3개 단지를 기준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탄이 센트럴 푸르지오 33평형.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실거래가는 8억 중반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9억 초반 거래도 있었지만 전체 흐름은 보합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동탄 대원 칸타빌 포레지움 33평형. 거래량은 11월 들어 3건으로 급감했지만 실거래가는 6억 중후반에서 7억 선까지 소폭 상승. 세 번째,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39평형. 10월 하순 9억 수준이던 실거래가가 11월엔 최고 9억 3,500만원까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용인 기흥구입니다. 수지구와 인접한 기흥은 대표적인 비규제 대체 수요 유입처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이번엔 거래량이 많은 주요 3개 단지를 실거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흥동 롯데캐슬 레이시티 32평형. 10월에는 6억 초반선에서 형성되던 거래가 11월 들어 거래 건수는 줄고 실거래가도 6억 초중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고점 갱신 없이 안정적인 보합세 유지 중입니다. 두 번째, 블루밍 구성더 센트럴 32평형. 10월에는 8억 중반에서 9억대 거래가 있었지만 11월엔 실제 실거래는 7억 중반에서 8억 초반 수준에 분포합니다. 안정적인 보합세 수준입니다. 세 번째, 기흥역 더샵 32평형. 10월에 이어 11월에도 8억 후반, 9억 초반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승이나 하락 모두 없이 거래가 유사 가격대에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용인시 기흥구 지역은 거래가 꾸준하나 시세는 상승 없이 안정적 흐름 유지 중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입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권성구는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1015 대책 이후 이 지역도 투자 수요에 유입이 있었는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세 단지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교역 펠루시드. 10월에는 8억 초중 반대에서 거래되었고 11월 들어서는 7억 중반도 보입니다. 11월 거래량도 활발한 편이었으나 가격대는 다소 분산된 양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추가 상승보다는 박스권 내에서의 횡보로 보입니다. 두 번째, 권선자이 편한 세상. 이 단지도 매교역 펠루시드와 매매 흐름이 매우 유사합니다. 10월에 8억 초중 반대의 거래가 다수 이뤄졌고 11월에도 비슷한 구간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고가 갱신 없이 가격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홈의실 13단지입니다. 10월에는 3억 9천에서 4억 2천 선에서 꾸준한 거래가 있었으며 10월, 11월 거래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군요. 11월에는 거래량이 더 많았지만 가격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박스권에 머무는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입니다. 구리시는 한항과 바로 인접한 데다 GTX 비노선을 국토부에 요청 중이고 8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1015 규제 완화 이후 실제 매수세 유입이 많았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과연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가격 흐름은 어땠을까요? 거래량 상위 단지 3곳을 중심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거래가 많은 순으로 몇 군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인창 6단지 주공, 1단지 주공, 4단지 주공, 2단지 주공입니다. 거래는 많았지만 가격은 5억 중후반대에서 유사한 흐름입니다. 두 번째, 대리만 숲타운입니다.
10월, 11월 6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군요. 큰 변동 없이 유사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가격 변동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전체적으로 가격은 보합세입니다. 다음은 서울과 거의 맞닿아 있는 입지로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 광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파크타운입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입니다. 1015 규제 이후 소폭 상승했다가 11월 들어 원래의 가격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광명 아크 포레자이 위브입니다. 10월, 11월 유사하게 8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25평형은 11월 거래는 없으며 9월과 10월 모두 8억 중후반대에서 9억 수준에서 유지, 가격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33평형은 11월 들어 11억 500에서 같은 층이 9억 7천으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경기 서남부권에서 GTX 신호선,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와 함께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의 거래량 집중과 함께 가격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첫 번째,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31평은 10월과 11월 시세는 동일하게 6억 중반대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두 번째, 은계파크자이 31평, 10월에는 5억 후반대에서 6억까지 거래되었고 11월에도 동일한 가격대에서 매매가 이뤄지며 가격 흐름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은계 어반 리더스 31평, 10월, 11월 모두 5억 2천만 원대에서 가격 변동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교통망과 전세 흐름입니다. 교통망은 언제나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죠. 최근 신안산선, GTX ABC 노선 등 굵직한 교통 인프라가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즉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는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단지까지 더해진다면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남서부권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안양만항구입니다. 전통적인 구축 밀집 지역이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 때문에 조정 해제 이후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첫 번째,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10월에는 7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되다가 1015 규제일부터 8억 원대 실거래가 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한 거래량이 유지되는 만큼 향후 전세 수요도 주목됩니다. 두 번째, 안양 CL 포레자이입니다. 29평을 보면 10월에는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대까지 거래되었으나 10일에 들어 7억 초반으로 상승하며 8월 가격대로 돌아간 추세입니다. 32평은 7억 중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수이 편한 세상입니다. 24평을 보면 10월 거래를 보면 5억 초중 반대에서 거래가 형성되었고 11월 거래는 없습니다. 32평은 10월과 11월 유사한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및 안양과 인접한 입지, 그리고 GTX 신호선 등 교통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 바로 군포시입니다. 첫 번째, 세종주 공육단지, 거래가 많았던 24평과 26평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는 4억 중후반에서 5억 원까지 실거래가 확인됐습니다. 10월보다 거래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가격은 일부 상승분 외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소폭 반등이 감지되나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레미안하이어스, 거래가 많았던 26평과 34평을 보겠습니다. 26평은 8억 초중반에 실거래되며 보합세를 유지했고 34평형은 11월에 9억 중후반까지 거래되었습니다.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 중입니다. 세 번째, 우륵주 07단지 24평형입니다. 전반적으로 3억 후반대에서 4억 1천만 원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10월과 11월 모두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가격 변화는 크지 않으나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덕양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 덕분에 늘 주목받는 지역이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격 메리트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GTX A 노선 개통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많은 단지 4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DMC 두산 이브 더 퍼스트. 고양 덕양구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자랑하는 대단지이며 26평형은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1015 규제 이후
6억에서 6억 1천만 원 천까지 거래되었지만 11월 들어 5억 후반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이 보합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축 라인포레입니다. 지축역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 입지는 최상입니다. 25평형 기준으로 10월과 11월 모두 6억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축 프리미엄과 입지 모두 안정적으로 향후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 고양 원흥동일 스위트입니다. 원흥역 인근에 위치한 34평형 단지로 입주 세대 수도 많아 거래가 활발합니다. 지난 10월에는 8억 후반대에서 9억 2천까지 거래되었지만 최근 11월 거래는 8억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는 집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최근 지축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33평 준신축 단지입니다. 1015 규제 발표 이후 10억 초반까지 상승했던 흐름과 동일하게 11월도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지들은 내년 봄 이사철, 전세가 회복 교통호재, 비규제 혜택을 갖춘 지역 중심으로 실거주와 투자 모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걸려있는 영상 꼭 시청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 궁금한 지역이나 단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무물이었습니다.